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터키 등도 언급하면서 WTO가 90일 이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보수 성향 매체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이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내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조율 중이지만 한일 관계의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코스피 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약 4조 3,8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악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는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양 시장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하락세로 우려감이 큰 시작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우려가 깊은 시장 분위기인데요.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다시피 미국이 개발도상국 혜택 제외 명령을 내리면서 악재는 더해졌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는 일본에 이어서 미국도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라는 상황이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 악화까지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매수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거기에 더불어서 기관은 방어해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30선이 이탈이 됐고 더욱더 우려가 깊었었던 것은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617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내적인 부분만 아니라 대외적인 상황도 참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8% 하락한 2029.4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46,100원에, SK하이닉스도 3% 넘는 급락 속에서 77,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도 1.22% 하락한 242,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네이버도 1.77% 내린 13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 하락한 618.78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 그리고 소폭 외국인까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4% 급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디톡스까지 모두 하락세로 이어가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49,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SK머티리얼즈와 휴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휴재는 4% 넘는 상승으로 선방을 보이면서 37만 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월요일이 정말 무겁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가 4%의 급락,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뒷받침해줬던 지수가 좀 흘러내렸는데 특히나 지난주까지 강조를 해주셨던 2050선에 대한 이탈도 이뤄졌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예상했던 어떤 흐름이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허무하리만치 좀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장 초반 그리고 또 이번 주 초반 정도는 반등 시도가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반등조차도 나오지 못했어요.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을 시도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냥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한국 시장의 현주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2000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21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한때는 2250선을 넘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작년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저점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만큼 그런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양한 그런 쪽에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뭐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지수에 하락하는 수치가 큰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잘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잠시 후에 또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일단 양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장중 내내 많은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시장을 주도했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졌고 기관이 방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처참히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키우면서 결국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못했어요.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역시 2050선을 이탈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어떤 그 기준 수치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5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에 회복을 해준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역시 조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장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한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의 흐름은 뭐 진즉에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거의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락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전기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그리고 역시 외부 변수 뭐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수급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그 흐름, 이 버팀목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장이 마감하고 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좀 소폭 조금 매수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량 매수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버팀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좋아야 되는데 제약업종이 뭐 현재 약한 흐름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처럼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이렇게 지수를 버텨줄 만한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약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의 추세는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피 장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줬죠. 장 마감하고 나서는 꽤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장중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양과 금액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코스피의 수급적인 면에서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수를 버텨주면서 뭔가 또 지수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특별히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선물 수급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선물 수급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결국은 단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장중에 만계약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좋을 수가 없겠죠. 장중이라고는 하지만 만계약 이상 매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크게 매도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대부분 그 해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좋지 못했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그 최근 어떤 매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지수가 좀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약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매도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이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대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약한 최근에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버텼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흐름이었었거든요. 나머지 대형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하나로 버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결국 삼성전자까지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강했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강했습니다. 크게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두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 좁힌다고 하면 삼성전자인데요. 코스피의 전체적인 종목들이 1000종목 정도 되죠. 그리고 좁힌다고 하면 코스피 200, 시가총액 200이 안에 들어있는 이 종목 정도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종목 중에서 나머지 198종목이 강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한 상태였다면 지수가 반등하기가 쉽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돌아서면 금방 지수가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198종목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꺾이더라도 지수가 확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변수. 일본 쪽과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시장을 더 억누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본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종이 강했는데요.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을 때 가는 업종이 전기가스와 통신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전력의 흐름이
좀 강했어요. 그러면서 업종 자체가 강했고요. 통신은 전반적으로 좀 빨간색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왔어요. 뭐 통신업종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거의 보합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현저하게 강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했을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이 두 업종이라고 봤을 때 오늘 어떤 그 시장의 전반적인 전형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장이 약하다는 하나의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종목들이 상당히 약했어요. 사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 버티고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세입니다. 사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 정도로 약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오늘은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수급적인 흐름, 역시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가 다시 꺾이는 흐름. 그래서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들이 단기, 추세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버티거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삼성전자 뭐 거기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수급에서 단기에라도 조금 전환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부분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외부 변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일본 쪽의 흐름이에요. 뭐 미국에서 그 개발도상국이 관련한 그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일본 쪽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8월 2일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8월 22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그 일본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정통한 소식통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부분도 거의 굳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을 억누른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은 가뜩이나 경기의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 쪽에 이런 공격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이 크게 다운되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그나마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그렇게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이런 그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그 흐름이 더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물론 주식, 주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딱 맞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위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급이 유입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그 흐름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장대 음봉 마감을 했죠. 그런데 자, 보시면은 거의 이제 직전 저점을 이탈하려는 그런 흐름이고요. 중요한 게 2050선이 깨졌다는 거예요. 오늘 한 방에 무너지면서 하락했는데요.
사실 2050선을 장중에 이탈을 하더라도 회복을 해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약하죠. 아랫꼬리가 달린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은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약한 흐름이죠. 어떤 가격적인 그 기계적인 어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만큼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었죠. 코스닥은 거의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10월 저점을 이탈하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한 약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의 이탈은 기정사실화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의 흐름이 나오는 건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에 비해서 기관이 그렇게 방어를 해주지 못했었던 흐름이에요. 막판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인데요.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과도했죠.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흐름이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장중의 흐름이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죠. 선물의 수급을 보자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선물 쪽에 이런 흐름들이 단계 흐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거의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 가격적인 어떤 그 한계적인 그런 그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업종에 너무 한 업종에 치우쳤던 흐름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지수가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매수했었던 선물 쪽에서 흐름이 이제 매도로 완전히 돌아선 흐름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기가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강도는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일단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한계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면서 반등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최대 호재였었던 게 결국은 금리 인하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는 한국 시장에는 좋은 영향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국 시장은 완전히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2000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050선 회복 여부 또는 2000선 이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 속도가 가파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락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쪽과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 경기 흐름의 어떤 흐름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기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버팀목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은 확연히 더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10월에 저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5월에 저점을 이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저점 그리고 10월 저점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대비하면 늦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에서부터 대비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올 때도 이제는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그리고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락할 부분이 많다. 이미 하락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락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상승이 크지만 상승할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수가 이미 단기 고점에서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하락할 때는 보수적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오늘 시장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장의,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양 지수에 대한 부분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대 음봉 마감이 됐고요. 2050선에 대해서 이탈한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대 음봉 마감 역시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4%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를 비롯해서 수급의 약세인 부분이 가장 도드라졌고 외부의 변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큰 영향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버팀목 없는 수급 상황 속에서 이런 수급 악화가 오늘 양 시장에 대한 하락세를 좀 주도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시장 안에서도요,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국조선해양과 리드코프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2%대 상승으로 10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19%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6,950원에 마무리가 된 장이었는데요. 자,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코프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꺾이거나 그랬을 때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던지는 건 지금 굉장히 억울하죠. 그동안 낙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손실일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던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해서 확실히 더 빠지면은 손절을 하시든가 반등이 나와줬을 때 적당히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대응 자체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조선주들의 어떤 그 반등세 그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뭐 작년에 흐름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들이 이 조선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업의 추세적인 흐름이 다시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역시 조선이 과거처럼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에 수주에서 뭐 작년부터 그런 흐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중국과 1위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중국을 확실히 누르고 1위로 올라서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업황이 확실하게 살아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흐름이 좋아져야 됩니다.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의 경기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꺾이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선 쪽이 조금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외국인 기관 이쪽에서 매수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나오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들은 주가에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자,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2011년의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었죠. 그런데 하락하면서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도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2016년부터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죠. 낙폭이 워낙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조선 쪽의 업황이 살아났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도 이때 반등이 상당히 과도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결국은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직전 저점 부분까지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이미 충분히 나와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살아나기도 어려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선 업종만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추세적인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뭐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도 강한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게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유자는 주가의 위치가 여기에요.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꺾이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줬을 때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석유유통 사업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금융 쪽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죠. 일본 쪽의 어떤 그 금융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거부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웬만큼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홀딩했다가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꺾일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최근에 흐름도 보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고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역시 가격이 비싸면 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서서히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단계 여기서 그냥 계속하면은 없는 분들은 그냥 관망해야죠. 다른 종목 접근하시면 되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어떤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최소한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수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 리드코프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종목이 계속해서 급등만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오늘 2% 넘는 반등으로 10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 한국조선해양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렸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 거래일 동안에 반등이 일어났었던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리드코프였는데요. 오늘 19%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4098님의 질문입니다. 애경 유화를 7,78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애경 유화 종가 확인할까요? 자, 오늘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7,6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3% 넘게 떨어지면서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는 거죠. 이 종목은 뭔가 확실한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은 아니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시 이슈가 된다고 하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역시 지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때문에 밀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짧게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이슈나 모멘텀이 나오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잘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7,7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매수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좋죠. 뭐 거의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그냥 살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전에 이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계속 저점에서 버티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는 괜찮고요. 다만 여기에서 빠지면은 손절은 짧게 하세요.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지수와 연관된 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손절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현재 상태에서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은 10% 정도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수를 감안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경유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반등 시에는 수익은 10%에 대한 목표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끝자리 6120님의 질문이고요. 풀무원을 매수가 11,45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풀무원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풀무원은요, 4% 넘게 빠졌습니다. 1,3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런데 여름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음을 판매를 하면서 커버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매를 하면서 여름 수혜주의 일종의 그런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료 업종이 뭐 특별히 움직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이슈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름 관련주들은 대부분 여름이 뭐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최소한 8월 이전에 매매를 하는 게 보통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매수는 약간 서둘렀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11,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에서 120선, 60일선 이탈하면 121선 이탈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최근에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게 맞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조금 서둘렀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낙폭이 10% 이상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반등했을 때는 본전에 정리하고 다시 매수하더라도 아래 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흐름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은 낙폭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정도의 낙폭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등이 곧바로 나오지 않으면 추세가 완전히 끝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 15%까지 계속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락하는데 마냥 홀딩하면서 반등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죠. 어쨌든 향후에는 매수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침착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무원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입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에 나오시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한 지 7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좀 혼조 출발이 됐는데요. 다우지수 홀로 하락세로 출발이 됐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FOMC를 비롯해서 방중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전반적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데요. 지난번에 ECB에서는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은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내비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FOMC가 일단 25bp에 대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워낙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증시 상황 덕택에 오늘장은 좀 숨고르기 장세로 잠시 쉬어가면서 관망세가 짙은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혼조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548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신대양 재질을 매수가 83,300원에 비중은 2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신대양 재질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장의 종가는 2% 넘게 빠졌고요. 68,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8만 원대인데 현재 주가는 6만 원대 후반이라서 상당히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은데요. 사실 매수를 좀 서둘렀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늦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83,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매수가가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기다리셔야죠. 확실하게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가격 메리트가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밀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전에 상당히 강했었죠. 골판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 테린 포장 인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역시 고점은 넘어서지 못하죠.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적으로 이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밀리면 정리하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낙폭이 15% 가까이 하락했었어요. 그러면은 본전에 정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계속 밀리면은 현재의 어떤 시장 상황, 지수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정리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목이 좋아 보이더라도 계속 밀리는데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기준가를 정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향후에는 매수도 좀 저점에서 해보시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대양 재질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손절에 대해서 비실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고 있는데요. 일단 반등을 최대한으로 좀 활용하셔서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0738님의 질문이고요. 서부 T&D를 8,62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서부 T&D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8,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인데요. 서부 T&D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자는 것이죠. 손절도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도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였던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서부 화물 터미널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토지, 이런 재평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산이 재평가되거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에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모멘텀, 그리고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 결국은 같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이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부 T&D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반등 시 수익권에 대한 부분의 10% 목표가까지 가격적인 전략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이렇게 양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번 주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으로 3대 지수가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역시 추가 하락이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낙폭이 과도했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의 결과에 의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워낙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은 한국 시장도 내일 좀 강하게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라면은 한국 시장이 특별히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시장은 추세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단기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흐름이 좋으면은 추세가 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왔더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지수가 먼저 꺾였어요. 시장이 꺾이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꺾이는 흐름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괜찮다고 하면 지수가 조금 꺾이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은 시장의 내용 자체가 좋지 않아요. 종목들의 흐름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어떤 좋았던 상황에 있어서도 지수가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만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오늘처럼 이런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지만은 일본 쪽에서 어떤 그런 좋지 못한 흐름이 추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반도체 쪽에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되면은 1000가지 품목이 넘는 그런 쪽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전방위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 정도의 흐름까지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자체의 어떤 파장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세를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국 시장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강한 흐름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웬만하면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좀 반등을 해준다면은 내일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뭐 계속적인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유력하다라는 전반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